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하는 밤. 아이가 열이 난 건 새벽이었습니다. 체온계 숫자가 좀처럼 내려갈 생각을 하지 않던 밤이었습니다. 응급실 의자에 앉아 아이를 안고 있으면서도 나는 아이 얼굴보다 시계를 더 많이 봤습니다. 몇 시인지보다 이 시간이 언제 끝날지가 더 궁금해서였습니다. 아이는 내 품에서 조금씩 힘이 빠져가고 있었고 나는 그 작은 숨소리를 놓칠까봐 팔에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주변은 조용했지만 완전히 고요하지는 않았고 누군가의 기침소리나 바퀴 달린 침대가 지나가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겨우 열이 조금 내려가고 아이가 잠이 들었을 때 나는 아이를 침대에 눕히고 옆에 놓인 의자에 몸을 기대듯 앉았습니다. 그제야 다리가 아프다는 걸 느꼈고 어깨에 힘이 얼마나 들어가 있었는지도 알게 됐습니다. 아이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나도 모르게 깊게 숨을 한번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정확히는 힘들다고 말하지 않던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엄마는 평생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괜찮다고 했고 감기에 걸려도 약을 챙기는 모습을 일부러 숨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늘 부엌에 있었고 밤이 되면 모두 잠든 뒤에도 집안을 한 번 더 정리하곤 했습니다. 나는 엄마가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치지 않는 사람, 아프지 않은 사람, 늘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믿음이라기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던 마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부엌으로 나갔을 때 엄마가 잠깐 허리를 짚고 서 있다가도 내가 보이면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움직이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병원에 다녀왔다는 말을 들은 기억은 거의 없었고 약 봉투는 늘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한 번은 부엌에서 컵이 떨어지는 소리가 나서 나가봤더니 엄마가 허리를 굽힌 채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괜찮냐고 물었을 때 엄마는 나를 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괜찮아. 그 말이 얼마나 자주 쓰이던 말이었는지 그땐 몰랐습니다. 엄마는 아픈 날에도 밥을 했고 아픈 티를 내는 대신 움직임을 조금 늦췄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그 느려진 동작을 그냥 피곤한 날쯤으로 생각하고 지나쳤습니다. 어릴 적 나는 천식을 알았습니다. 밤이 되면 숨이 가빠졌고 갑자기 기침이 쏟아져 잠에서 깨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 밤이면 엄마는 늘 조용히 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고 큰 소리로 나를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먼저 내 숨소리를 듣고 내가 얼마나 숨을 쉬고 있는지 한참을 확인하듯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약을 먹이기 전에도 괜찮은지 몇 번이나 물었고 약을 먹인 뒤에도 바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억나는 밤이 하나 있습니다. 숨이 잘 안 쉬어진다고 울다가 깼던 밤이었습니다. 엄마는 내 침대 옆에 앉아 내 등을 쓸어주면서 숨이 고르게 돌아오는지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숨이 조금 편해진 뒤에도 엄마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때 다시 잠이 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는 아마 그대로 앉아 있었을 겁니다. 혹시 다시 기침이 나지는 않을지, 숨이 또 가빠지지는 않을지 걱정하면서 밤을 넘겼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아침에 눈을 뜨면 엄마가 부엌에 있다는 사실만 기억했지 그 사이의 밤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중학생이 되면서
나는 점점 예민해졌습니다. 말투는 날카로워졌고 엄마가 부르는 소리에는 짜증이 먼저 나왔습니다. 엄마는 그럴 때마다 말을 줄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냐고 묻지 않았고 왜 그러냐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한 번은 크게 싸운 날이 있었습니다. 문을 쾅 닫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한참 뒤에야 미안하다고 말하러 나왔습니다. 엄마는 괜찮다며 웃었습니다. 괜찮아. 그렇게 말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고개를 돌린 이유가 지금 와서 떠올려 보면 그 순간 엄마는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장면을 나는 그때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자 나는 하루 종일 날이 서 있었습니다. 수능이 가까워질수록 집안의 모든 소리가 거슬렸고 엄마의 말 한마디도 신경에 걸렸습니다. 엄마는 그럴수록 더 조용해졌습니다. 내가 공부하고 있을 시간에는 일부러 발소리를 줄였고 말을 꺼낼 때도 한 번 더 망설이는 게 보였습니다. 나는 그런 엄마의 노력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가장 후회하는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왜 맨날 집에만 있어? 그 말이 나간 뒤 집안은 잠시 멈춘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잠깐 서 있다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밥 먹어.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안의 공기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같은 시간에 밥을 했고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었지만 말수가 더 줄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변화를 느끼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사과하면 분위기가 더 이상해질 것 같았고 말을 꺼내면 더 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게 나중에 이렇게 오래 남을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는 집에 들어오는 날보다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술에 취해 들어온 날도 있었고 연락 없이 밤을 보내는 날도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럴 때마다 묻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뭐 했는지, 왜 늦었는지 한 번도 캐묻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걸 자유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와서야 그게 얼마나 큰 참음이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응급실 의자에 앉아 아이를 재운 뒤 나는 같은 행동을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아이의 숨이 잘 쉬어지는지 확인하고 이불을 덮었다가 다시 걷어보고 얼굴을 가까이 들여다봤습니다. 이미 괜찮다는 걸 알면서도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다가도 다시 일어나 아이 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 행동이 낯설지 않다는 게 이상하게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학교에 간 뒤, 문을 닫고 들어간 뒤, 잠든 뒤에 엄마는 아마 그렇게 혼자 남아 있었을 거라는 생각. 그날 아침 나는 부모님 집으로 갔습니다. 엄마 안방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울어버렸습니다. 엄마, 그동안 너무 철없었어. 엄마, 마음도 모르고.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내 등을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말했습니다. 엄마도 엄마를 처음 해보는 거라서 잘 몰랐어. 그래도 잘해야 하는 줄만 알았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더 울었습니다. 엄마는 내가 미안해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요즘 나는 아이 옆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시간을 보냅니다.
아이의 숨소리를 듣고 이불을 다시 덮어주고 조용히 자리를 지킵니다. 예전에는 몰랐던 그 시간이 지금은 조금 이해가 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밤에 잠시 머물렀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